추경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ILO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데 제가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방금 추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오히려 우리 저소득 노동자들 1분위 20%의 노동자들은 이번 1사분기 근로소득이 14.5%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노동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는 감소되고 최악의 고용지표를 가져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만 더욱더 실직으로 내몰리고 근로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ILO 관련돼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좀 사례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간행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한 4가지 들어보면은요. 첫째, A사의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간행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10년간 52만 9천 대 생산 차질을 빚어서 9조 7천억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뭐 어느 회사인지 다 아실 겁니다. 파업 횟수만 해도 430회가 넘습니다. 또 B사 같은 경우에는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2년 빼고 매년 25년간 파업을 했습니다. C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3년을 제외하고 쟁의 반복을 계속 해와서 4,763억의 매출을 손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D사 같은 경우는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180여 개 협력사의 도산과 19,000명에 이르는 협력사의 소속 직원들이 실업 위기에 직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행적인 파업에 인한 사례고요. 직장 정거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D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장 폐쇄했는데도 노조는 200일 넘게 불법 정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사 같은 경우는 노조의 25일간 공장 정거로 인해서 90억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F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14일간 직장 정거로 인해서 무려 6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수차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 그럼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그 노동계에서 맨날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을 갖다 계속적으로 노동정책을 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에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는 이 비교 국가들 중에서 오로지 우리나라만 대체 근로 금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의 대체 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신규청이라든가 이런 금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부당노동 행위 관련돼 갖고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노동자 부당노동 행위를 똑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요. 일본도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는 규율하고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직장 점거 금지 자체를 갖다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장 점거를 지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앞에서 사례한 그런 일들이 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돼서도 독일이나 이런 데는 75% 이상을 해야만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고, 파업 종료 같은 경우에도 4분의 1 정도 25%만 찬성하면 종료가 되는 그런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찬반 투표의 어떤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찬반 투표가 가반 넘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고 계속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사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한 4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규정은 없고 노사 자율화돼 2년에서 10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고 있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협약으로 쭉 갈 수 있도록 되고 있고, 일본은 3년입니다. 우리는 2년이고 그 중에서도 임금 협상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못해 추경 의원님께서는 뒤집어진 노동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균형을 좀 맞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선 입법을 보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 비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 당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 비준, 먼저 범 여권의 국회의원 수가 가만히 넘는다는 그 자만심으로 선 비준부터 밀어붙이고 나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아주 나쁜 발상이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범 여권이 가만히 넘는다 이유만으로 이렇게 국제협약 관련돼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우리 패스트트랙 이거 처리하시고 이러면 국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 먼저 입법 보완하고 나서 나중에 같이 비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